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할까? 1989년 7월 28일 금요일 3시. 다행히 조별 토론장은 교실이었다. 역계조는 교실이 모자라서 운동장 트랙 위에 설치된 텐트에서 토론을 벌였다. 서경은 국가적인 행사라 에어컨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선풍기 몇 대가 고작이어서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텐트동에는 선풍기도 소용없을 만큼의 더위가 닥칠 테니 현실에 감사해야 한다. 조장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진행위원 한 명이 10개 조를 담당하다 보니 한 곳에서 사회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것도 같다. 진행위원은 자유롭게 토론하라며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책상을 두들겼다. 자유란 말과 참 상반되는 행동이었다. 진행위원들은 급조된 행사에 걸맞게 아무 기준 없이 뽑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누가 조장이 됐는지만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말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칠판에는 정치란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제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냥 정학을 받는 편이 나았을까?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회에서 우왕좌왕 떠드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막연히 여겨왔으니 생각나지 않는 게 당연했다. 이런 행사가 늘 그렇듯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유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알겠지만 우리가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야. 자유롭게 이야기해서 누구의 논리와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서 조장을 뽑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 의견에 동의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정치란 것을 10대가 알면 얼마나 알고 의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유선이 계속 이야기했다. 정치란 근본적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이치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란 결국 국민이니까 국민이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 유선의 말은 서경의 아버지가 늘 하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른들은 왜 술만 먹으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며 지루해했지만 워낙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지 그 말들이 기억났다. 그 와중에 한 녀석이 말을 꺼냈다. 최현웅이라는 이름표가 보였다. 아까 본 키가 190cm는 좋게 되는 바로 그 녀석이다. 어깨도 딱 벌어져서 사람 기죽게 만드는 그런 외모였다. 어차피 이 자리가 조장을 뽑는 자리라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귀찮게 이상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조장이나 정하자. 네가 할래? 현웅이 말을 꺼내니 몇 명이 동조했다. 아무래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 같았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모두 자기 의견을 말하고 가장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을 조장으로 뽑아야 해. 유선은 딱 부러지게 말했다. 현웅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의견을 무시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을 만한 표정이었다. 꼭 우리 아버지 같은 표정을 짓네. 유선은 그 표정을 읽었는지 되받아치며 말을 이었다. 막스 베버는 말이야. 정치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한 명 한 명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 경제활동도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정치활동이야.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막스 베버가 누구야?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서 문제지만. 서경은 말을 꺼내놓고 약간 무안해졌다. 교과서에서 이름만 봤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해본 말인데. 유선의 표정이 많이 굳었다. 내 말은 정치활동이든 뭐든 지금은 조장만 뽑으면 우리 임무는 완수된다는 거야. 현웅이 느릿느릿 말을 받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현웅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힘을 잡는 것도 정치의 목적이란 거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정치 아니야?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온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충청도권에서는 나를 아는 애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조장을 만들어줄게. 긴 이야기는 하지 말자. 무슨 소리야? 서경이 조용히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물었다. 안경 낀 아이가 대답했다. 현웅이는 충청도권에서는 캡이거든. 캡이 뭐야? 대장이라고. 싸움으로. 이 근방에서 현웅이를 당할 애들이 없어. 얼굴은 몰라도 대전의 곰 현웅이라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이름이야. 사실 나도 현웅이가 정치 캠프 같은 학술적인 모임에 올 줄은. 현웅이가 눈을 굴리자 말을 하던 아이가 흠칫 놀랐다. 서경이는 참 재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왜 하필이면 현웅이와 같은 조일까? 학교에서는 가장 이상하다고 소문난
상훈이 동행했는데 여기서는 싸운 캡이라니. 유선이 같은 줬을 때만 해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현웅이 말을 이었다. 아무리 토론해도 누가 힘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충청도라서 충청도 아이들이 캠프에 많이 참가했거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만도 수십 명이 참가했어. 싸움꾼 아들을 육성회장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한몫했지만 현웅의 말은 사실일 것이다. 전국 행사라고는 하지만 여러 시도에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결국 수도권과 지역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근처 몇몇 학교에 참가 인원을 할당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결국 현웅과 같은 학교, 동양인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유선은 입을 다물었다. 논증이 없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뭔가 유선이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석영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 캠프는 그냥 캠프일 뿐이야. 진짜도 아닌데 이 캠프에서마저 힘이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토론하라고 이렇게 시간도 줬는데 그냥 계속 토론해보는 게 어때? 유선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튀어나온 말에 석영은 뒤늦게 놀랐다. 현웅의 얼굴이 조금 굳는 듯하다. 겁이 났다. 저 커다란 덩치가 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싶었다. 석영은 학교에서 은근히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하고 운동으로 눈에 띄는 편도 아니었지만 친구들은 석영의 말을 재미있어 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서 잔지식이 많은 덕도 봤다. 다만 그것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학교 친구가 말을 잘 들어줬으니 여기서도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근거 없는 판단을 내려서 괜히 입을 잘못 놀렸나 싶었다. 현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석영도 놀라서 일어났다. 물론 몸의 방향은 현웅의 반대였다. 현웅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돌아서서 문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현웅은 석영의 행동에 신경 쓰는 얼굴이 아니었다. 현웅이 입을 열자 이상하게도 유선이 바라던 자연스러운 토론이 되었다.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행 없는 이상은 탁상 공론일 뿐이야. 유선도 탄력을 받았는지 현웅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조장이 돼야 해. 이상을 힘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우리 대표가 될 수 없어.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라는 유선. 정치란 결국 권력 싸움이라는 현웅. 두 사람의 의견이 워낙 팽팽한 나머지 석영을 포함한 8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60cm도 안 돼 보이는 유선도 일어나 목청을 높였다. 토론이 계속될수록 유선이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대화를 주도했지만 현웅도 그리 밀리지 않았다. 결국 민주적이라고 이름 붙인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인 투표로 조정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인 다수결 말이다. 유선은 끝까지 토론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마저 다수결로 부결됐다. 5대4. 아무 쪽에도 찬성하지 않은 한 명. 그렇게 현웅이 조장으로 뽑혔다. 1989년 7월 28일 금요일 4시 30분. 투표가 끝나자 현웅은 책상을 붙여놓고 드러누웠다. 원래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현웅은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현웅은 선천적으로 강골이었다. 뼈도 굵은 편인데다가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상당히 잘 발달했다. 큰 한식당을 경영하는 어머니를 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성장도 빨랐다. 키가 커서 자연히 눈에 잘 띄었다. 중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이 알아서 피했다. 실제로 싸우지 않아도 눈만 치켜뜨면 꼬리를 내리곤 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근처 고등학교 선배들이 그들의 서클에 가입하라고 찾아왔다.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이었다. 10몇 명이 철십자라는 우스운 이름을 달고 뻐기며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싫었다. 한마디로 거절하자 건방지다는 명목으로 손을 봐주겠다고 했다. 실제 싸움은 별로 해보지 않은 현웅은 선배들에게 맞았다. 혼자만 맞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친구도 현웅의 친구라는 이유로 맞았다. 현웅은 억울했다. 친구도 같이 맞은 게 더 억울했다. 상대가 여럿인데다가 당황해서 두들겨 맞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중학교 3학년인 현웅은 키가 이미 180cm가 넘었다. 1대1로 붙으면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다. 현웅은 그날부터 고등학교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가
자칭 철십자가 나오면 조용히 뒤를 밟았다. 혼자가 되면 말을 걸었다. 1대1로 붙어보자고 했다. 선배는 겁을 먹은 듯 했다. 여럿이 있을 때는 그렇게 비열하게 굴더니 혼자가 되니 웃음을 흘리며 말로 해결하자고 했다. 현웅은 말로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받은 것이 주먹인데 돌려주는 것이 말이라는 건 불공평했다. 선배가 자존심을 다 버리며 무릎을 꿇고 사정할 때까지 주먹을 날렸다. 선배는 코피와 콧물을 같이 흘리며 다리를 붙잡고 사정했다. 그렇게 선배가 사정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감이 붙었다. 다음 날 두 번째 선배도 그렇게 처리했다. 두 명이 당하자 철십자는 몰려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 몇 명이 중학교로 쳐들어왔다. 현웅 하나만 상대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현웅도 혼자가 아니었다. 현웅은 보수 기질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주며 친절하게 대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섰다. 단 한 번도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철십자가 중학교에 들이닥치자 현웅을 따르는 아이들도 나섰다. 이미 현웅이 철십자 몇 명을 패줬다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현웅과 같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고등학생이 나타나면 중학생 꼬맹이는 다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한 선배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어차피 현웅을 제외하면 보통 중학생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선배들은 그 가정에서 핵심을 놓쳤다. 핵심은 현웅을 제외하면 이라는 가정법을 쓰면 안 되었다. 거기에 현웅이 있는데 가정법이 맞을 리 없었다. 현웅과 맞붙은 선배는 하나둘 처참하게 부서지기 시작했다. 여럿이 현웅을 둘러싸려 해도 조그만 중학생들이 성가시게 달려들었다. 현웅은 뭔가 달랐다. 생각도 못한 높이에서 발차기가 나왔고 꺾으며 돌려쳤다. 철십자는 쫓겨났고 그 모습을 중학교 전교생이 지켜봤다. 그때부터 현웅에게 대전 최고의 주먹이라는 명성이 따라다녔다. 현웅은 당장은 시원했다. 명성을 원한 건 아니지만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 현웅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다른 학교에서 원정을 왔다. 현웅의 주먹은 잘 통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아 이제 현웅에게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리고 현웅을 따르는 아이는 더 늘어났다. 현웅은 한번 싸운 아이라도 꼭 집에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적이 되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1대1로는 싸울 수 있지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은 싫었다. 그러려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현웅은 대학교도 갈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고 싶었다. 어머니의 한식당은 나름 소문이 나서 꾸준히 손님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울 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현웅이 대학을 가기를 원했다. 그러던 어머니의 마음을 흔든 것이 정치 캠프였다. 똑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현웅이가 대학에 가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선생님의 감언이설이 물론 그 사이에 있었다.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캠프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조용히 있다가 나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는 아이들이 워낙 많았고 거기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작용해서 조장까지 돼버렸다.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 하고 현웅은 생각했다.